안녕하세요, 잉수입니다. 자, 오늘 오후 아주 따뜻한 날씨 속에 또 히어로의 따뜻한 신나는 소식들 그리고 중요한 내용 또 많이 준비를 해온 상태인데요. 자, 과연 어떤 중요한 내용과 많은 내용이 있는지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어로에 대한 소식이 역시나 매일같이 폭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신나는 소식부터 먼저 전달해 드릴 건데요. 대세 임영웅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유튜브 뮤직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 탑2에 올라섰습니다.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한국 유튜브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국 유튜브 뮤직 차트에 따르면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전체 2위를 차지했다. 유튜브 뮤직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는 지난주에 가장 많이 재생된 뮤직비디오의 순위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이런 순위가 지금 얼마나 인기가 폭발적인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1위가 누구냐? 바로 싸이의 뎃뎃, 방탄소년단의 슈가라는 멤버와 콜라보한 바로 그 곡이죠.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가요, 사실 영웅님의 경우는 국내 팬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웅시대 분들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이 싸이의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팬덤과 싸이의 팬덤, 특히나 엄청난 숫자의 해외 팬덤이 맞물리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 히어로의 2위에 올라선 이 수치는 정말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뮤직비디오는 유튜브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만, 국내 음악방송에서 어땠죠? 싸이의 경우는 쇼 음악 중심에서는 아예 순위가 밀릴 정도였습니다. 다른 음악방송에서는 1위 후보에 올랐지만 역시나 그것도 우리 영웅님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죠. 그러니까 해외 팬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국내 음악방송 프로그램들 중에선 히어로의 인기가 막강하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싸이도 그렇고 많은 아이돌 그룹도 해외 팬덤에 힘이 없다면 국내 팬덤으로 비교했을 땐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처럼 이렇게 신곡 사랑력도 더 트롯쇼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한 것입니다. 음악방송 나갔다 하면 1위를 싹쓸이 한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특히나 실시간 문자 투표가 2000점 만점이었던 것을 이 기사에서도 강조할 정도로 이 영웅시대 분들의 팬덤 화력이 어마무시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서른도님과의 이야기가 기사로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보면요. 서른도, 임영웅과 끈끈한 인연을 자랑,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라이브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TV조선의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이 서른도님이 출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연해서 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라이브로 들려주며 서른도 가요제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서른도님 유튜브 채널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서른도 가요제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것을 이제 TV조선에서도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웅님에게 최근에 선물한 신곡인 사랑해요 그대를 이 노래까지도 깜짝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장윤정님의 가요제를 모니터링했고 우승자에게는 곡을 주겠다라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요.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미스터트롯 마스터와 참가자 사이로 만났던 영웅님과 여전히 끈끈한 인연을 드러내 훈훈함을 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전히 훈훈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아마 이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서른도님이 출연해서 영웅님과의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특히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를 직접 홍보하시게 되는 만큼 아마 이 노래를 제작함에 있어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때처럼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요, 참 굉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웅님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서른도님에게 곡을 받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나 축하하고 어떻게 저런 레전드에게 노래를 받아서 싱글곡을 낼 수 있냐라는 놀라움이 굉장히 많았고, 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초대박을 쳐버렸죠. 그런데 그 초대박을 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똑같은 작곡가인
서른도님이 이제는 영웅님의 정규 앨범 12곡 중에 한 곡을 또 주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그 위상을 비교하면요, 이제 히어로는 트롯 가수가 아니라 정말 슈퍼스타로서 장르 모두를 아우르는 대단한 존재로 또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1년마다 일어나는 대혁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엄청난 발전 속도 때문에 이 서른도님의 노래가 그렇게 엄청나게 굉장해 보였었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인데, 물론 요번 사랑해요 그대의 노래가 굉장하지 않다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지금에 와서 영웅님의 성장세를 보면요, 서른도님에게 받았던 이 별나사 때의 시절과 지금의 시절을 비교하면 또 엄청난 단계로 성장이 되어 있고, 또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을 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점이 서른도님이지 않을까 싶은데, 임영웅도 받은 상품이라면서 이 스케일 큰 우승 상품을 약속했는데, 이게 우승하면 서른도님이 곡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소천사님들이 본방사수를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본방사수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자유의지의 선택이겠지만, 이게 또 어찌 보면 TV조선 제작진에서 자신들의 이 프로그램 시청률 상승을 위한 홍보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 하지만 어찌됐건 서른도님의 사랑해요 그대의 노래도 홍보하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도 나와서 부른다라는 서른도님의 이야기는 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기사가 어제 오전에 올라왔었습니다. 나의 작은 방과 세상의 끝을 거쳐 그대를 다시 만나요. 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영웅님의 노래에 대해 주철한 PD님이 또 칼럼을 작성했는데, 쭉 내용을 보면요,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적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적의 나무에는 꿈과 희망이 서식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적과 임영웅이 만나는 과정을 숨은 그림 찾기로 재현한다면, 계단과 달팽이는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달팽이로 음악 동네에 1995년도에 전입신고할 때 이적은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다짐했었다. 달팽이의 꿈 노래 가사죠. 바다는 그에게 터벅터벅 그 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영웅님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렇게 타박하지 않았다. 우리의 작은 꿈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더 큰 꿈도 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시의 어원을 찾아보니 다시의 다는 다르다와 뿌리가 같다. 음악 동네에 강남과 강북이 있다면 둘은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난 느낌이다. 각자의 팬들이 돌 때 가는 길이 다르고 노는 물이 다르니 어찌 보면 이색적인 조합이다. 아무 색이면 어때? 우리 사이에 무지개 꿈이 있는데. 이적의 색다른 만남은 서해안 고속도로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이미 빛을 발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 가요제에서 다양한 장르와 유재석님에게 노래를 주면서 굉장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렇게 이적과 영웅님의 이 두 사람의 꿈이 결합하니 세운 개도 한도 초과다. 임영웅이 전달한 사인 CD를 받고 이적은 음악하길 잘했다라는 담백한 소감을 남겼다. 흐뭇하다. 음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다. 작가이자 프로듀서인 주철환님의 글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남다른 게, 영웅님과 이적님의 만남이 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와 달팽이의 꿈의 가사로 운유하여 빗대어서 전혀 다른 장르와 서로 노는 물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난 이색적인 상황 속에 이미 이적님은 무한도전 가요제 때 보여줬던 그 엄청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재증명했고, 우리 히어로와 이적님이 만나 결국 작곡가인 이적님이 음악 CD를 받으며 음악하길 잘했다라는 담백한 소감에 우리 모두가 흐뭇한 기분이 들고, 음악은 우리 모두를 다시 만나게 한다 라면서 영웅님의 타이틀곡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경찰 과학수사대의 경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뉴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하실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경찰은 언제나 범인을 능가합니다 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과학수사대에 복무 중인 바로 김희숙 여성 경감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사건에 대한 이야기, 현장 시신에 부패된 그런
시신을 닦으면서 채취하는 과정, 우리가 드라마, 영화에서 봤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를 채취해야 하는 이 과학수사대로서의 일이 여성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이 사건의 피해자, 그 시신을 인도하던 날을 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경찰이나 형사님들이 굉장히 악몽을 많이 꾼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아무래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사실 이분은 어린 시절의 꿈이 성악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수사대로 들어오게 됐고 성악가가 꿈이었던 만큼 여전히 그는 오페라를 좋아하며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와 가수 임영웅의 음악을 즐겨 듣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느냐? 갑작하지 않나요? 우리 히어로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했는데 이 과학수사대에 복무 중인 김희숙 경감님이 얼마나 많은 사건 현장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성악가였던 꿈의 연장선으로서 오페라를 듣고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으며 영님의 음악을 즐겨 듣고 그 스트레스와 심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사건 현장에 누구보다도 빨리 뛰어나가 정확한 분석을 해내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활력소이자 치료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국 서른도님부터 시작하여 주철한 PD님의 칼럼, 그리고 경찰 과학수사대의 김희숙 경감님의 이런 증언까지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는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와 꿈과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는지 대한민국은 임영웅 보유국이다 라는 말이 딱 들어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소식도요, 이토록 팩트 담은 신나는 소식 가득 들고 올 예정이니 우리 히어로의 수명활동 지금처럼 열정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